자, 여기에서 할 거는 이제 얘를 의자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생긴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흔히 의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죠. 등받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앉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자 다리 이렇게 있는 거. 이런 의자 아시죠? 네.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의자를 한번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의자를 만들게 될 텐데,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에 있는 이 큐브를 선택하고 우측에 가서 보면, 여기 트랜스폼에 값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보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 세 가지 값을 갖고 있죠. 우리가 아까 물체를 선택해서 걔네들을 위치를 이동시키고 하는 것에 대한 값들이, 속성 값들이 요 트랜스폼이라는 요 녀석 이 컴포넌트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의 다리가 되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너의 위치는 어디니? 그러면 다리가 지금 현재 밟고 있는 그 위치를 찍어야겠죠. 바로 트랜스폼이라는 저 컴포넌트가 바로 저 속성 값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W키 눌러서 애들을 이동시키고, E키 눌러서 회전하고, R키 눌러서 확대 축소하고 하는 그거에 대한 값들이 바로 저 녀석한테 있어요. 그럼 물체를 이동시키고 싶어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겠지만 우린 지금 하나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컴포넌트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포지션을 바꾸면은 물체가 이동하는 걸 테니까. 자, 이런 레고 블록이 있고요. 자, 얘를 값이 지금 이렇게 막 우리가 테스트 해보느라고 값이 이렇게 변경되어 있거든요. 얘를 디폴트 값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름 있는 데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하나 뜨게 되죠.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눌러줄게요. 이름 있는 데다가 마우스 우클릭하면 팝업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리셋. 자, 그러면 보시면 000, 그쵸?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은 1로 세팅이 되죠.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물체를 이동하는 단위, 물체 크기 단위, 이런 것들은 뭐로 쓰냐면요, 미터 단위로 써요. 몇 미터 이동했니?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미터 단위를 쓰게 됩니다. 각도는 0에서 360도 각도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래서 몇 미터 이동했니? 근데 지금 저기에서의 스케일 값은 몇 미터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키가 2미터짜리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의 100%를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1이라는 건 우리가 2미터짜리 사람을 하나 여기다 가져다 놨어요. 저 녀석의 지금 스케일 값은 1이다라는 건 걔 전체 100%야. 2m짜리 100%로 다 표현이 되는 거야. 이 의미예요. 아시겠죠? 0.5라면 절반만 표시되고 있는 거야. 절반을 줄여놓은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디폴트 값은 000, 그 다음에 스케일 값 111 이렇게 해서 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물체가 여기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한번 여기까지는 따라서 해보실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물체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그대로 얘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그대로 복제한 물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얘한테 컨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키 누르고 D 키를 눌러보시면, 컨트롤 D 키를 눌러보시면 복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쵸? 네. 오브젝트가 복제가 돼요. 마우스 우클릭하면 얘가 듀플리케이트라고 나오는데 바로 요 녀석의 단축키예요.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듀플리케이트라고 나오는 요거의 단축키가 바로 컨트롤 D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놓고 우측에 가서 봤더니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겹쳐 있어가지고 같이 있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빨간 화살표 잡아가지고 저 이렇게 놓고 빨간 화살표를 잡아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럼 두 개가 나오죠? 그쵸? Alt키 눌러서 화면을 회전하는 방법 이거 아시죠? Alt키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은 저희 원하는 방향으로 씬 창을 둘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큐브라는 애를 선택해서 컨트롤 D. 그러면 하나가 더 복제가 되죠. 이렇게 복제된 녀석을 잡아서 옆으로 살짝만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죠? 자, 얘를 여기 보시면 요 모서리가 얘하고 요 모서리가 탁 맞닿도록
얘를 지금 이용해가지고 옆으로 한번 붙여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잡아서 이렇게 딱 한번 붙여봐 주세요. 버텍스 스냅핑이라는 기능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화면이 이렇게 있을 때 저를 잘 보세요. 키보드에 V키가 있어요. 얘를 꾹 누르고 있는 건데 제 걸 잠깐 보세요. 먼저 키보드에 V를 제가 누르면 마우스를 이동하면 이 마우스에 맞게끔 선택된 물체의 모서리 부분에 이게 딱딱 이 기즈모라는 게 빨록파 기즈모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쵸? 그쵸? 이 모서리 부분에 달라붙죠. 저는 요 모서리를 여기에 있는 지점을 이쪽으로 딱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제 걸 보시면 V 눌러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V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하얀색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화면에 보면 하얀색 박스가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옮길 때마다 이 박스를 잡아서 지금 보세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살짝 움직여보면 탁 갖다 붙어요. 저 밀어버리면 저 멀리 여기 이렇게 모서리에다가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정점 스냅핑, 버텍스 스냅핑이라고 해요. 자, 해보시고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한번 돌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왜 버텍스 스냅핑이라고 하냐면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씬 창에 보면 이렇게 원에다가 이렇게 음영 지어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을 하나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그쵸? 얘를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열어보시면 여기에 와이어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쉐이디드 와이어 프레임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여기 쉐이디드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박스 큐브 형태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삼각형이죠. 그쵸? 삼각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꼭지점들이 생겨요. 꼭지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3D에서는 물체를 화면에 표시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녀석들의 정보 하나하고, 우리 그러니까 뼈대 정보 같은 거죠. 인간으로 치면 이 뼈대 정보 같은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스킨 있죠. 피부라든가 옷감 이런 질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외관을 표현할 수 있는 재질이라는, 메터리얼이라는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 중에 하나인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용어를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자, 3D에서 물체를 표현할 때, 화면에 그리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정보인데요. 자, 점이 하나 있으면 화면에 점이 하나 이렇게 제가 점을 그려볼게요.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정점 혹은 버텍스라고 해요. 버텍스라고 하고요. 자, 점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점을 하나 더 그렸어요. 자, 저희는 묘한 그런 게 있잖아요. 점 두 개가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연결시켜주고 싶잖아요. 이렇게 이어주고 싶어요. 둘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고 싶어요. 그쵸?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엣지라고 해요. 엣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태초에 둘만 있었으면 평화롭고 좋았을 텐데, 하나가 더 생기죠.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면 이들끼리 외로운 얘를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폴리곤이라고 불러요. 폴리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점이 또 몇 개가 더 생겨요. 그래서 점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되면, 자, 보니까 폴리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죠. 그쵸? 이 여러 개의 폴리곤이, 하나 이상의 폴리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메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뼈대 데이터, 저 와이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저 뼈대 데이터를 우리가 흔히 메쉬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 메쉬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정점, 버텍스, 엣지, 그 다음에 폴리곤. 흔히 엣지까지는 뭐 쓰지 않고 용어를 잘 안 쓰고 버텍스하고 폴리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의 크기로서 할 때
인트 하나로 다 표현을 한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근데 인트를 기준으로 작은 인트가 쇼트고요. 큰 인트가 더 긴 인트가 롱이라고 하잖아요. 롱 인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또 얘네들은 최소 단위는 우리는 비트라는 단위를 쓰지만 비트 단위는 0이라서 너무 작은 단위라서 우리는 패킷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도 비트 단위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비트를 어떻게 해요? 8개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걔를 한 바이트로 표현을 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렇죠? 비트는 너무 작으니 어떻게? 바이트란 단위로 묶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얘들 버텍스란 단위로 가면 너무 작으니 얘네를 보통에는 폴리곤 단위로 묶어서 얘기를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쓰냐? 데이터를 정말 많이 써서 이 컨텐츠 퀄리티를 되게 때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되게 많이 쓰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쓴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한 이 메쉬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폴리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이폴리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아주 적게 썼어요. 아주 적게 썼으면은 하이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로우라고 해요. 로우 폴리곤. 뭐 적당히 중간 정도 썼으면 미드 폴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폴리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PC에서 우리의 컴퓨터 데이터로 보면은 바이트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처럼 최소 단위는 정점, 버텍스 단위가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쪽에서도 버텍스를 몇 개나 썼는지, 폴리곤을 몇 개나 썼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저희가 표현할 때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한 거냐? 이 버텍스 스냅핑이라는 건 이 정점을 다른 녀석의 물체의 정점과 붙여버린 거예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할 텐데요. 자,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 좀 봐드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지금 3차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원거리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2D 모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즈모가 화면에 보면 기즈모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런 기즈모가 있어요. 씬창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런 기즈모가 있는데 이 기즈모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화면을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X, Y, Z가 나오죠. 그쵸? X는 빨간색, Y는 녹색, Z는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보겠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조로 나와요. 그래서 제 정수리를 보는 구조죠. 그래서 이걸 탑뷰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탑이라고 써 있어요. 그쵸? 이렇게 탑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요 X를 누르면 바로 오른쪽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right라고 써 있죠. 그쵸? 그 다음에 Z를 기준으로 해서 Z를 클릭하면 앞에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front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원거리 느낌을 우리는 퍼스펙티브 뷰라고 하는데요. 원근감 있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원근감 있게 작업을 하면은 물체가 요게 있는 건지 저게 있는 건지 보기가 어려워요. 정렬하기가. 그래서 얘네를 원근감 없이 2D 모드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정렬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려면 이렇게 딱 나란히 놓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 이름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요 글자를 클릭해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줄 3개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원근감 없이 만드는 뷰예요. 얘를 아이소메트릭 뷰라고 해요. 일단 2D 모드로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클릭하면 3D 모드고 클릭하면 또 원근 모드 이게 2D 모드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배치할 때 원근으로 있으면 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걸 2D 모드로 봐서 정렬하고 잘 때 쓰게 됩니다. 됐죠? 네. 자,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배치할 때 이게 되게 많이 쓰여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하나 만들어 놨던 거 요거 하나 지우고요. 자, 제 걸 먼저 잠깐 보실게요. 제가 만드는 과정을. 자, 단축키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제가 얘를 선택해서 얘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저는 컨트롤 D 눌러서 하나 더 아니다. 자, 얘를 제가 R키 눌러서 좀 이렇게 줄여 놓을게요.
발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 엉덩이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제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 거 그냥 보세요. 따라가지 마시고 컨트롤 D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복제가 되죠. 아까 다 배웠던 거예요. 얘를 잡아서 올리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쵸? 자, 얘를 제가 R 키 눌러서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잡아서 위로 올리고 해서 등받이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쵸? 얘를 이걸 어떻게 요 모서리끼리 어떻게 붙일까? 방금 가르쳐 드렸죠? 키보드에 V키 눌러서 이렇게 붙이면 되죠. 혹은 저 뒤를 이렇게 붙이고. 자, 어때요? 등받이까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 얘를 하나 다시 선택해서 보세요. 컨트롤 D 키를 누르면 만들어지고 얘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하나 만들게요. 이 크기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얘를 잡아서 제가 V키 눌러서 요걸 잡아서 여기다가 탁 붙여놓을게요. 자, 하고 계속 하는 방법이 같죠? 또 컨트롤 D 눌러서 얘를 잡아서 여기다가 V키 눌러서 딱 붙이고 얘 두 개를 컨트롤 키 누르면 파일 선택하고 같아요.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좀 뒤로 밀려서 이렇게 놓고 Alt 키 눌러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회전하죠. 컨트롤 D 키 누르면 복제가 돼요. 이렇게 다리가 두 개가 나오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V키 눌러서 요 녀석을 요 모서리에다 붙여볼게요. V키 눌러서 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의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되죠? 자,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WER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확대 축소 이렇게 해보시고 스케일 변환해서 움직여보시고 V키 눌러서 붙여보고 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할 때 불편하더라도 익숙지 않더라도 Alt키 눌러가지고 화면을 회전하면서 그쵸? 마우스 우클릭해서 WASD 이거 눌러가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봤잖아요. 자, 그럼 의자를 여러 개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보통 여기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방법은 잘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같이 딸려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고요. 여기 하이라키에서 우리가 필요한 애들을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는 편이에요. 우리 탐색기에서 하듯이 컨트롤 키 누르면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시프트 키를 누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프트 키를 누르면 쭈르륵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전체 다 선택하려면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되고요. 그쵸? 네.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를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르르 복사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따라 해보고 싶사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면 좋아요. 의자가 하나 더 만들어졌네요. 지금. 그쵸? 근데 이렇게 한다면 의자 하나 더 만들고 싶어. 어디서부터 하지? 이게 되게 애매하죠. 지금. 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름이 하이라키라는 이유가 이 창이 하이라키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죠? 계층 구조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영호거든요. 이영호. 제가 할 때 이영호의 팔, 이영호의 다리 이렇게 하면 좋겠죠. 바로 이영호가 가지고 있는 이영호의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로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영호만 움직이면 얘가 관련된 내용들을 다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이라키 구조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라키에서 여기 더하기 버튼이 있죠. 자, 얘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드는 곳에서의 더하기예요. 뭔가를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만들 거예요. 다 게임 오브젝트를 당연히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공간에서의 무언가를 만드는 건 다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게 돼요. 자, 이 중에서 저희는 의자를 지칭할 때, 자, 이영호를 지금 저를 잠깐 보시면 저는 이영호라는 객체는 있지만 저의 세부적인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머리, 형체가 있는 것들은 팔, 다리, 몸통, 얘네가 진짜 이영호라는 애는 알고 보면 어떤 거는 얘는 개념 덩어리예요. 그쵸? 개념이고 이 안에 구체화시킨 거는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용호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형태를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게요. 그게 바로 create empty예요. 자, empty 하면 뭐죠? 예. 자, empty 하면, 자, 현정님, empty 하면 뭘까요? 그리운 단어. 제가 단어만 empty 안 하고 empty, 가고 싶은 거잖아요. 뭐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쨌든 자, 요거 하나 제가 하나 드립 하나 날려봤고, 예. 자, MT 가보신 지 오래됐죠? 예, 다들 좀 졸업하셨지 않습니까? 자, MT 자 해서 이렇게 빈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객체인데도 불구하고 컴포넌트를 보면 트랜스폼이라는 애는 붙어 있어요. 왜냐? 어떤 객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신이 있다고 치죠. 신이 있다고 친다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있다라는 건 어느 공간 안에 있다라는 건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존재한다는 건 결국 위치가 있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트랜스폼이라는 이 컴포넌트가 모든 객체들에 반드시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을 보면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이라는 객체는 이 컴포넌트는 반드시 있어요.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할 때. 이 공간 안에, 가상 공간 안에 존재하려면.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폼이라는 얘를 놓고요. 저는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셋 눌러줄게요. 자, 빈 게임 오브젝트 만들어서 저희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리셋 했습니다. 그럼 000 되죠. 자, 얘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클릭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얘의 이름을 체어라고 넣을게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개념 덩어리인 이 녀석을 우리는 체어라고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제 걸 보시면 이 체어 밑에 얘가 이영호라면 이영호의 자식으로 얘네들을 다 등록해 놓을게요. 어떻게 하느냐? 얘를 우르르르 이렇게 선택했죠. 제 걸 먼저 보시면 선택을 했으면 어차피 대수가 길지 않아요.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 체어의 자식으로 이렇게 제 거 보시면 표시가 되죠. 이렇게 놓으면 자식으로 등록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선택하고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에다가 이름에다 가져다 놓으면 자식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부터 여기 체어라는 요 게임 오브젝트 밑으로 자식들이 쭈르륵 붙고요. 이제 얘 그룹핑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이 체어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쵸? 자, 이제 제가 복사할 때는 어떻게 복사하느냐? 이렇게 복사하면 돼요. 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D. 그럼 체어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얼마든지 체어를 또 컨트롤 D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하고. 자, 체어가 3개나 됐네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냅니다. 제가 초반에 창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 때 프로젝트 창은 무슨 창이라고 했냐면요. 이 프로젝트에 돌아가는 모든 리소스, 결국 파일이죠. 이 파일들을 다 관리하는 곳이 프로젝트 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네? 그리고 그 파일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에셋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개념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체어라는 요 녀석이 파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 프로젝트 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말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실까요? 제가 얘를 잡아서 이 체어를 잡아서 프로젝트 창으로 왔으면 좋겠다니까 프로젝트 창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생기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도 색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파란색으로 변했죠. 네. 얘가 단순해요. 우리 뭐 파일 세이브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어떻게 드래그 앤 드랍 얘의 위치를 파일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면 얘가 파일이 돼요. 개념 UX가 굉장히 좋죠. 자, 여기 있는 체어는 저희가 이제는 지우더라도 상관없어요. 얘 지워보실래요? 딜리트 눌러서.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이걸 날려버려 하겠지만, 자, 밑에 이미 의자가 있죠. 얘를 가져다가 얼마든지 이렇게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파일이니까.
그렇죠? 파일이니까 얼마든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가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시면 돼요. 혹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어차피 둘 다 게임 오브젝트가 올라가는 곳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나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 배경을 나무로 쫙 꾸미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쭉쭉쭉쭉 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배경의 셋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꾸미면은 굉장히 훌륭한 효과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들을 저희가 어떻게 묶어 가지고 다시 파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유니티에서는 레고 블록이나 아니면 얘네들을 어떻게 배포하는 형태가 다 여기에다가 구현을 해놓고 배포하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요. 여기다 스크립트, 필요한 스크립트, 보안 스크립트 관련된 것들을 다 갖다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하려는 프로젝트에다가 여기에는 이 역할을 하는 어떤 대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이 기능을 하는 대상, 보안 역할을 하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어. 할 때 얘를 저렇게 파일 형태로 배포하잖아요. 그럼 지금 어때요?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저 보안 역할을 하는 애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 놓으면 제가 어떻게 이 보안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배포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참고로 유니티에서는 VR 헤드셋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 하는 거. 예를 들면 가상공간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얘네를 대응하려면 우리 전통적인 작업 플로어에서는 어떠죠? 환경 설정하다가 밤새거든요. 기기 드라이브 설치하고 하고 이거 문서 보고 뭘 세팅해주고. 근데 유니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체크박스 하나 해주면 그냥 동작해요. 혹은 요 필요한 거 지금 저 파일 있죠? 쟤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 놓으면 그냥 그게 다 동작해요. 그런 방식의 배포 방법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프리팹이라고 불러요. 요 녀석을 프리팹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있어요. 정식 용어가. 프리팹이라는 용어로 게임 오브젝트죠. 지금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게임 오브젝트가 무엇이 되었냐면요. 에셋이 되었어요. 파일이죠. 파일. 게임 오브젝트가 에셋 형태로 변화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리팹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면 얘는 배포할 때 엄청 편해요. 이렇게 화면을 덤프를 뜨는 방법들은 어떻게? 내려받아서 저렇게 이미지 깔고 저렇게 화면 구성하고 저것들을 층수로 막 구성해서 계단까지 대피하는 거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화제가 났다고 볼게요. 우리 여기도 KT도 웨어하우스가 창고 이런 것들 유통할 수 있는 보관 이런 창고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데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 훈련 같은 것들을 하려면 얼마 전에 쿠팡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대피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들한테 이것들을 대피를 하게 해줄까? 그럼 자동으로 거기 길찾기 이런 것들 이용해서 가서 대피할 수 있게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용도는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배치만 배웠는데 이거를 확장해서 응용할 수 있는 응용도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쓸모있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의자를 만들어 봤지만 의자 플러스 이렇게 가져다 놓고 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까지 하면 저희가 인테리어를 실제로 꾸미는 것까지도 넘어가 볼 수가 있어요.